이렇게 파해진 흉터 제가 레이저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성형외과 의사로서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깊은 주름이라고 성형외과 의사라고 안면 거상술을 열심히 했었는데 사실 팔자주름이나 마른의 주름은 사실 거의 효과를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부전 자가진피 재생술로 간단히 시술하는 방법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화하는 기계를 주부전 자가진피 재생술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논문을 쓰고 나서 KBS 아웃뉴스에서 보도해줬던 뉴스 잠시 보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톡스로도 펴지 못하는 깊은 주름을 펴주는 새로운 시술법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주사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충헌 의학전문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보톡스를 맞아도 미간 주름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 남성도 시술을 받고 주름이 많이 엷어졌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깊은 주름을 수술하지 않고 주사를 통해 간단히 펴는 시술법을 개발했습니다. 주사로 피부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 진피층을 자극하면 콜라겐 생성이 늘어나 주름이 펴지는 원리입니다. 진피층에 CO2가스를 집어넣어서 조직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콜라겐 조직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도록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피부에 콜라겐 생성이 늘어나면 함몰된 부분이 올라오면서 주름이 펴집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성형외과 연구에 실렸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자가진피 재생술의 원리하고 시술법과 학술적 기술 개발 배경과 이 시술에 대한 안전성과 특장점, 지금 이제 이게 바늘로 찌르는 거고 이산화탄소가스 히알루론산을 쓰니까 혹시라도 위험성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안전성과 특장점, 그리고 이 주부전 자가진피 재생술과 기존의 치료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합격으로 시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가진피 재생술의 원리입니다. 제8에 진피층에 0.1cc 하이알루론 에시드를 넣으면 저렇게 볼록하게 올라옵니다. 볼루스 형태로 올라오죠. 그런데 같은 장소에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 가스 0.1cc를 진피층에 넣으면 조직 사이를 찢어지면서 저렇게 확 벌어집니다. 같은 장소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자극을 동시에, 그리고 그게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부전 자가진피 재생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산화탄소 0.001cc가 들어가면서 조직이 찢어지면서 물리적 손상이 일어나고 이산화탄소 가스가 체액과 반응해서 탄산소가 되면서 화학적 자극이 일어나죠. 물리적 화학적 자극이 일어난 것이 지속되도록 해서 히알루론산을 같이 넣으면 콜라겐 조직이 다량으로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주사기가 몸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스톤을 후진을 하면 체크밸브가 열리면서 극소량의 이산화탄소 가스를 원하는 양을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 다음 피스톤을 밀면 가스가 앞으로 가고 원하는 양의 액체를 이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면 이산화탄소 가스와 히알루론산이 보시는 바와 같이 교대로 반복할 수 있는 주사장치의 사진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주입 특수주사기로 같은 장소에 교대로 반복해서 넣을 수 있어서 다른 장소에 넣는 게 아니고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자극이 지속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양의 콜라겐 조직을 다량으로 생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이제 NS 플랫 서저리 2013년 논문에 현미경적으로 확인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가스와 히알루론산을 따로 넣는 게 아니고 그러면 다 흡수되겠죠. 같은 장소에 넣음으로써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자극이 다량으로 일어나서 콜라겐 조직이 다량 계속 지속적으로 생기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초기에 저희들이 제가 개발했었던 사진의 모습이고 그동안 이렇게 발전을 해서 이런 모습의 사진 기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가스와 히알루론산을 따로 넣는 거하고 같이 넣는 거하고는 효과가 같지 않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기존 시술법의 한계와 학술적 기술 개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안면 거상 수술도 여러 가지 시술 방법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분이 6년 동안 프랙셔널 레이저 50번 받았다는 분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너무 아쉽습니다. 이 프랙셔널 레이저는 가는 레이저가 이렇게 파해진 흉터 밑에 화상을 입혀서 새살이 생기도록 하는 게 이론인데 실질적인 프랙셔널 레이저를 우리가 써보면
파해진 흉터뿐만 아니고 위에 높은 곳도 같이 화상을 입히게 되죠. 그래서 이 차이가 극복되는 게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2014년도, 5년도에 이미 학술적으로 파해진 흉터에 대해서는 프랙셔널 레이저가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게 이미 발표가 됐지만, 여기서 이제 프랙셔널 레이저가 사실은 하이퍼트로피스카, 특히 인매초 상태의 하이퍼트로피스카에서는 다른 치료 방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해진 흉터에 있어서는 효과가 아쉽다는 겁니다. 이 사진은 이마서부터 사실 목까지 풀 페이스 리프팅을 하고 6개월 지난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이 템플 에어리아에서 4.3cm의 조직이 잘려나갔지만 네조레비알 폴더나 마르오넷 주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선생님들이 이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뼈에서부터 페이셜 스킨까지 피부층이 6개 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땡겨 올릴 수 있는 게 스마스층하고 더미스층밖에 없기 때문에 6개 층 중에 2개밖에 땡길 수 없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구전 자가진피 재생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술적인 배경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우선 서브시전이라는 걸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죠. 깊은 주름이나 파해진 흉터 밑에 칼로 자르거나 실톱으로 잘라서 상처를 내는 건데, 그래서 콜라겐 조직이 생기긴 하지만 찢어진 곳이 금방 다시 붙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양이 미약해서 효과가 너무 아쉬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카복시 세라피라는 것도 그동안 많이 썼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조직을 찢어지면서 이산화탄소가스가 들어가고 몸 안에 체액과 반응해서 화학적 반응을 동시에 일으키지만 이산화탄소가스가 체액에 흡수돼서 금방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콜라겐 조직이 이론적으로 생깁니다만 그 양이 너무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를 저희들이 같이 쓰게 되는데, 하이알루로닉 애시드는 논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조직 속에 들어가서 조직을 스트레칭 시키면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자극이 돼서 콜라겐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는 논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몰레큘러 바이올로지나 셀 메타볼리즘에서 일어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에 집중하게 된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브레스트 임플란트 수술을 해보면 이게 딱딱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오래되면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꺼내서 보면 그 캡백 주변에 거의 2mm 이상의 두께로 스카티슈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얘기는 찢어진 곳이 계속 유지가 돼서 벌어지기만 하면 콜라겐 조직이 지속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뜻이라고 이해를 해서 물리적 화학적 자극이 일어난 곳에 정확히 같은 장소에 이산화탄소가스를 넣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브시전과 카복시 세라피,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가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서 새로운 콜라겐 조직을 다량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동영상으로 상징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히알루론산과 이산화탄소가스가 같은 장소에 교대로 들어가면서 파해진 주름 밑에 원하는 곳에 입체적으로 다량의 콜라겐 조직을 생길 수 있는 사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진피층의 모습을 보면 이 세포 사이사이를 조직 사이가 이산화탄소가스가 찢으면서 고르게 퍼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콜라겐 조직, 쉽게 말하면 마일드한 스카티시고 그 사이에 충분히 생겨져 있는 걸 현미경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에서 만든 표현인데 0.001cc의 피부 미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국가공인기관인 KTL에서 이미 검증된 내용이고, 그리고 SCI 논문에서 이게 표지 논문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시술 결과 보시겠습니다. 젊은 사람도 효과 있습니다. 마르오넷 주름 보시겠습니다. 이거 대부분 한 번만 해야 됩니다. 눈가 주름입니다. 이게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페이스 리프팅을 하든지 어플로어 블레파라플라스를 하더라도 표정에 의해서 생긴 거라서 효과가 별로 없었는데 쉽게 비교적 주름 자체를 핌으로써 해결됩니다. 이마 주름 보시겠습니다. 이거 사실 포워드 리프팅 하면서 프론탈본에 구멍 뚫어서 엔도타인 걸어서 당겨도 사실 효과가 참 미흡했습니다. 비교적 주름만 펴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콧등 주름입니다. 이건 포워드 리프팅 하면서 사실
내시경으로 안에를 파이버 옵틱 스코프를 안에 보면서 네잘리스 못을 끊어서 당겨도 효과가 미흡했는데 주름만 피는 것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술 결과 보시겠습니다. 흉터 보시겠습니다. 흉터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닥이 울퉁불퉁하면 올라와도 울퉁불퉁하게 일부 남습니다. 요새 이제 앞집 흉터가 많아서 그 수술한 거 사진을 한 장 올려봤습니다. 여덟 흉터입니다. 이분이 태국의 그 유튜버로서 100만 이상 팔로워가 있는 분인데 이분들 수술하신 덕분에 사실 태국 환자나 그 동남아 환자분들 마케팅 비용 안 쓰고 상당한 환자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랙처럴 레이저 6년 동안 50번 했다는 분의 수술 직후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아스피스카가 일부 남아있지만 이분 표현에 의하면 풀 메이크업은 이 정도는 커버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지력입니다. 이게 과연 해서 얼마나 오래됐느냐는 걸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사실 이거 하고 나서 이틀 지나고 염증이 없으면 치료가 끝나서 대부분 안 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수술하고 다른 부분을 수술하러 왔을 때 제가 양해를 구해서 사진을 얻은 겁니다. 포헤드 리프팅, 이마주름 3년 지난 사진입니다. 이분은 4년 지난 겁니다. 이분도 4년 지난 겁니다.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이라서 5년 있다 협조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연예인을 하시는 분인데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가끔 수정하러 옵니다. 그래서 8년 후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 시술의 안전성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시술은 피부에서 진피층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우리가 진피층의 두께가 우리 몸에서 아무리 두꺼워도 2mm 이상 두꺼운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경 쓰는 중요한 신경혈관은 표피에서 적어도 4, 5mm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피에서 2mm 안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주름이든 흉터든 충분히 차분하게 당황하지 않고 채워 올리기만 하면 아까 같은 그런 결과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1mm 정도, 1mm 좀 안 되는 두께 주름이죠. 이런 경우는 진피층에 로아더미스나 여기에 넣어서 요 올라오는 거 보고 부족하면 조금씩 보충해 놓으면 됩니다. 이게 이제 1mm 정도 되는 주름인데 대개 1mm나 1, 2mm가 제일 많죠. 이런 경우는 서브더말 넣어서 기초공사 하듯이 하고 부족하면 조금씩 펴져서 만족할 때까지 올리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저게 많이 올라와서 불룩하게 되더라도 나중에 보고 하이알루로닉 레인지로 녹이면 되니까 별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 2mm 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서브더말 넣어서 조금 더 기초공사하고 펴질 때까지만 반복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깊은 주름인데 이 깊은 주름 밑에 신경혈관이 와 있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pin치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름이 있으면 이걸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신경혈관이 이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맨 올라와 있는 여기에서 2mm 이내에서만 충분히 시술을 하면 이거는 위험할 일이 사실은 없습니다. 시술 사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술할 때 사실은 누웠을 때하고 앉았을 때하고 주름의 모습이 변하니까 앉았을 때 사진을 찍어서 옆에 놓고 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 GV 가지고 마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주름 라인을 따라서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서 그리고 만져보면서 그걸 채워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표피에서 2mm 이내면 2mm에서 그 위에 조금씩 얇게 필요한 만큼 채워 올리기만 하면 위험한 일 없이 원하는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주름이 펴지고 나면 표정지음 고옆에 주름이 생길까 걱정이 될 때는 거기서 이게 사선으로 오블리크하게 이렇게 빗장 지르듯이 해서 보충을 하면 그 옆에 주름 생기는 걸 상당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건 뭐 많이 할 것도 없이 저 같은 경우는 한 5-6번 조금씩 보충만 해줘서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반대편 하는 겁니다. 이건 생각보다 푸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포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조직 사이를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손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술 직후 수술 전 2주일 좀 됐던 사진입니다. 여드리부터 사진 보시겠습니다. 여드리부터는 사실
라이브로 사실 보여드린다고 할 게 없이 파해진 흉터 밑에가 스카티슈니까 파해진 곳에 밑에 한 1mm쯤 밑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올라올 때까지 보고 차분히 채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 사진입니다. 주구전 자가진피제 예술의 이제 인증 특장점입니다. 이거는 에세이 논문에 이미 표지 논문으로 발표되고,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대한성형외과 학술심사위원회 이 시술이 가능한 시술이라고 질의를 해서 성형외과 학술심사위원회에서 가능한 시술로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3년 이상 3,000여 건 이상의 시술을 했으니까 임상적으로나 학술적으로는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검증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특허 있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시술은 수술이나 레이저나 효과 있는 경우는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걸로 혹시 효과 없는 부분이 있으면 이 시술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새살이 생기는 거니까 보톡스나 필러 같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한 번만에 끝난다는 거, 그리고 부작용이 일반적인 염증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병원에서 홍보하는 데는 이게 아주 효과적인 겁니다. 그러나 병원 홍보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이게 효과가 한 번만에 끝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오도록 만드는 건 이게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농담삼아 이런 얘기합니다. 프랙셔널 레이저가 효과가 파해진 흉터에 별로 없지만 파해진 흉터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 돈 내고 수술하러 또 온다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하셔서 이제 그동안 치료하신 분들, 지금 거의 20명 가까운 분들이 쓰면서 이제 복합적인 치료를 하시는데, 써마지 울세라 도봉혈 초음파 장비를 쓰면서 깊은 주름 해결 안 되는 거는 주부젠하고 같이 시술함으로써 효과를 높이는 거. 그 다음에 실리프틱 특피하면서 대부분 효과가 오래 좋아지는데 오래 유지가 안 되니까 주부젠하고 같이 시술하는 분들. 그 다음에 성형외과 의사분들은 안면거상술하고 주부젠하고 같이 시술하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제가 부러워하는 거는 이 스킨 부스터하고 주부젠하고 같이 시술함으로써 환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제가 팔자주름 같은 경우 대개 350만 원 내지 450만 원 받는데, 우리 스킨 부스터를 하시면서 같이 하는 분들은 그분은 물론 네임밸류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600만 원 받는답니다. 그래서 스킨 부스터에 대한 공부를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